본 방송에 앞서 저희 주간 K리그는 지난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이번 일로 큰 고통을 겪고 계시는 유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간 K리그는 축구 팬들의 완소 어플리케이션 오늘의 K리그, 축구 커뮤니티 축구, 디스코드 종합 스포츠 커뮤니티 페어플레이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현천입니다. 제 시작을 함께했던 주간 K리그 11주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계속해서 K리그 팬분들의 목소리로 팬들에 의한 방송으로 많은 리그 팬분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67화 연장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성남팬 김대중이고요. 제 앞에는 청취자이신 여자나님이 앞에 계십니다. 먼저 인사 나누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다시 찾아왔네요. 네, 연중 행사인데 올해는요. 올해 12월은 진짜 일어나기 힘든 일들이 한꺼번에 터졌잖아요. 네. 우선은 정말 좀 안타까운 비행기 사고도 있었고 무안에. 네. 예, 그래서 12월이 생각해 보면은요. 한 4, 50년 만에 있을 만한 일이 터진 게 비상계엄이 40년 넘게 한 43년인가? 43년 만이었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노벨 문학상을 받는 건 사상 최초고 이번 12월에 이제 경사가 났는데 물론 11월에 발표는 했지만 12월에 시상식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불과 녹음일 기준으로 바로 어제 무안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비행기 사고가.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좀 일이고 이번 12월은 정말 안타까우면서도 정말 이 몇 년 또는 수십 년에 걸쳐서 일어날 일이 한꺼번에 다 일어났다. 그리고 그 좀 약간 분위기를 좀 바꿔서 1년에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여잔 하느님이 이번에 2번이나 나오셨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12월은 뭐 좋든 나쁘든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기간이었을 것 같다. 2014년 12월은. 그리고 이게 벌써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방송에 올라갈 때쯤이면 아마 12월 31일 마지막 날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여잔 하느님 뭐 근황을 물어보기엔 또 민망하네요. 이거 한 2주도 안 됐죠? 한 10일 됐나? 네. 10일 만에. 예, 근데 가끔씩 이렇게 좀 가까이 와주셔가지고 네. 그 근무하는 그 식사 시간 잠깐 좀 오실 수 있으면 와서 좀 같이 이야기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흔쾌히 식사도 정말 급하게 정말 빠른 속도로 식사를 다 마치시고 이렇게 녹음기에 이제 앞에 계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미리 말씀드리지만 청취자분들 이 방송을 들으실 때쯤에 마지막 날 아니면 새해가 됐을 텐데 2025년이 됐을 텐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그러면은 우선은 저희 미리 방송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지금 오프닝은 여자나느님과 함께 했고 이번에 본방이 좀 힘들어진 게 연말이라서 패널들 시간이 안 돼서 이렇게 연장전으로 찾아뵙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후반부에는 여러분들 중에 강원 팬분들이 순찬 씨를 좀 찾으신 분들이 좀 계셨었죠. 그래서 이제 강원 팬 순찬 씨와 함께 올 시즌의 강원 얘기 그리고 2025 시즌의 K리그 얘기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올기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잔 하느님과 저 혼자 얘기하는 것보단 오디오가 풍성해지는 게 좋기 때문에 여잔 하느님께도 제가 멘트를 좀 많이 부탁드려 보도록 하고요. 먼저 그 사이에 남겨주신 청취자분들의 댓글을 한번 읽어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사마님이 제가 좋아할 만한 아리따운 이분이 누굴까요? 여자나님 모르시죠? 모르죠. 저는 모릅니다. 예. 저도 모르는데 어떻게 여자나님이 알까 싶지만 치어리더 분이 아닐까? 상당히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산타 복장을 아주 섹시하게 입고 계신 사진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중앙 K리그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주민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어요. 저번에 지난 467화에서 이제 그 재훈님과 토론을 좀 했었죠. 근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많이 남겨주셔서 우선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여자나님께도 이따가 여쭤볼 거예요. 안 그래도 이 당사자분이 또 댓글 남기셨잖아요. 여자나님께서. 그래서 그 얘기도 하면서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전주민님이 이번 편 토론 재밌게 들어보고 의견 남깁니다. 리그2까지만 승격 플레이오프 방식을 주장하셨는데 지금 방식에서 큰 차이는 없어 보이네요. 직행권만 없을 뿐. 그리고 리그2 팀끼리는 이미 여러 번 붙었을 거고 평소에 접점이 없던 리그1 팀과 리그2 팀 간의 대결이 더 신선한 그림이라서 지금 방식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올해 승강 플레이오프를 했던 네 팀도 각자 각 맞대결이라서
첫 맞대결이라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마지막으로 승강 플레이오프가 가혹하지만 그 가혹함 때문에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경기장으로 찾아오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부분이 특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항고 1번지님이 지훈 씨에 대해서 약간은 미리 죄송한 말씀을 하면서 좀 너무 말을 조금 상대 멘트를 조금 더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리그 운영에 대한 얘기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리그 운영에 대해서는 원래 추춘제로 가고 팀 수도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토론을 들어보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네요. 리그 운영 방식은 지금이 가장 좋을 듯합니다. 팀이 늘어나면 지금보다 긴장감이 줄어들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좀 비슷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호연님도 같은 의견이셨던 것 같아요. 현재 팀수에서는 지금 제도가 가장 적절해 보여요. 리그 1에서 12위와 11위의 차이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11위는 일부 팀 홈에서 1차전 하게. 이거는 저도 공감이고요. 저도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부까지 승강제 되면 2부도 스플릿제도 가장 겨울 경기는 답이 없네요. 애들 데리고 못 가죠. 반면 여름 경기는 야간 경기라도 가능하고 휴가 분위기도 좋고, 쓰고 보니 대준대인가 완전 일치하네요. 따거.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호연님이 저랑 동갑이셨던 걸로 아는데 그렇게 친구라고 생각하시고, 맞나? 제가 82년생인데 호연님도 내가 기억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 그렇게 나이 안 많습니다. 그 여자 하나님 보시고 좀 동안 아닙니까 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스스로 이런 말 하니까 좀 부끄럽네요. 그리고 해저축구님이 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롯데리아에서 녹음한 거 누가 생각한 건가요? 한덕수 총리 탄핵 가결됐는데 다음 녹음으로 덕수궁 가나요? 이렇게 했는데 저 농담에 진짜 생각했거든요. 덕수궁 갈까 한번? 이랬는데 밖이 너무 추워가지고 덕수궁 근처에 롯데리아라도 없나? 했는데 그 근처에 롯데리아가 없더라고요. 안타깝게. 예, 아무튼 이날이 해저축구님이 글 남겨주신 12월 27일이 한덕수 총리 탄핵이 가결된 날이었었죠. 근데 국민의힘 분들이 나는 이게 좀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좀 웃기기도 해가지고 좀 코미디 보는 것 같아요. 그때 우원식 그 의장을 딱 중심에 놓고 막 시위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사람들이 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천무효를 온천무효, 그리고 직권남용, 이걸 식권라면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많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 이거 보면서 전 축구 팬이라서 FC 서울의 FC 서울 상암 경기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요즘 하는지 모르겠네요. 예전에 절대 강자 축구지전 FC 서울 이거 응원구 있었거든요. 혹시 그거 요즘 하는지 모르겠네요. 예, 요즘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자세히 들어보면요, 절대 강자가 아니라 절대 감자, 그리고 축구지전이 초코칙촉으로 들려요. 그래가지고 그게 만화에서도 K리그 만화에서도 그게 패러디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 그 지적을 받아서 요즘 안 하나? 좀 FC 서울 요즘 상암 경기를 갔는데 못 들어본 것 같아서 FC 서울 스스로가 초코칙촉이 되기 싫다는 의미로 안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튼 여기 축구 팬들과 여러 명이서 얘기하면은 뭔가 음이 또렷하지 않다 보니까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련아님의 댓글 있습니다. 토론 초반만 해도 당연히 12팀보다 더 많은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듣다 보니 슬플릿과 지금의 승강제를 생각하면 12팀이 가장 적당하겠네요. 각종 축구 커뮤니티 보면 16팀으로 가자는 댓글이 많았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나는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는 이 마음으로 나온 주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평소 연맹을 욕했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여기까지 온 건 칭찬합니다. 팬들의 말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볍게 생각하고 던진 주장들로 리그 운영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자 이제 당사자분이 이거는 본인이 읽으신 게 저도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예, 요거 댓글은 다 읽으셨을 거고 읽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풀어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일단 올라왔으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처음 리그 완전 승강제 말 나왔을 때 리그 1 16팀, 리그 2 이 20팀으로 발전시킨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가겠지만 지금 16팀 무리일 듯합니다. 네, 그러면서 한번 멘트를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1부 리그부터 7부 리그까지 전부 승강제를 할 때 네. 한다고 발표 처음 나왔을 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2027년까지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축구협회에서 말 나온 겁니다. 네. 리그 1 16팀, 리그 2 20팀으로 한다. 그리고 16팀을 하면 완전히 스플릿 제도는 생각을 접어두고 플리그로 예. 32경기인가요? 네, 30 30경기가 되고 네.
중간에 리그는 그걸 끝나고 컵대회를 하나 넣는다는 그런 식으로 발표한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럼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럼 중간 컵 대회가 FA컵을 말하는 걸까요? FA컵 말고 리그컵, 리그컵 오, 옛날에 아디다스 컵이니 맞아요. 뭐 대한아제 컵이니 그런 거 그런 거를 제가 얘기 들었고. 근데 지금 16팀으로 만들려면 리그 2의 숫자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리그 2가 하성이 들어온다고 해도 14팀입니다. 네. 거기서 4팀이 리그 1 올라가야 되죠. 16팀 만들려면. 그럼 10팀 갖고 리그 2가 운영이 되겠냐. 그 캐스천 마크가 생겨서 네. 아직은 리그 3 K리그 3에서 좀 더 리그 2로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다음에 리그 1 팀을 16팀 수준으로 맞추면 그게 한 4, 5년은 걸리겠죠. 네. 그 외에는 가능할 것 같고 지금 현 상태로 유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팀 수가 많아지고 이러면 저도 좋은데 현재 상황으로는 12팀 결국 제가 좀 은근히 보수적인 것 같아요. 현 체제를 그냥 유지하는 걸 좀 좋아하는지 근데 이번에 스플릿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저도 16팀으로 늘어난다면 뭐 원래 제가 원하는 그림은 아니지만 모두가 다수가 원하는 그림이랑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16팀이면 스플릿은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16팀 체제로 스플릿을 했었던 거 기억을 더듬어 보면 진짜 이따가 웅화범님 댓글 지금 읽어보죠. 읽으면서 저 공감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웅화범님 댓글 읽으면서 저도 좀 의견을 보태보겠습니다. 지난 방송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의견을 내보면 현행 스플릿 제도가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그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잃지 않는 것과 무의미한 경기가 많이 사라져 관중 동원에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까지 잠깐 끊을게요.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웅화범님이 댓글 남겨주신 거더라고요. 왜냐면 16팀 체제로 스플릿을 하니까 의미 없는 경기가 너무 늘어나면서 긴장감이 팍 줄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우승권 외에는 강등권이 생각보다 재미가 없었는데 12팀 체제가 된 이후부터 강등권이 너무 재밌어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16팀으로 늘어난다면 굳이 스플릿 하지 말고 그러면 의미가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때 풀리그가 맞지 않나. 근데 경기 수가 좀 줄어들어서 좀 아쉬운데 그거를 이제 컵 대회로 대신한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한번 웅화범님 댓글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승가풀업 제도가 1부, 2부 감독들이 모두에게 잔인한 제도일 수 있지만 프로인데 어쩌겠습니까? 그게 싫으면 프로 감독하면 안 되죠. 그리고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좀 더 팀 전력 강화에 신경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시민 구단들은요.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제 얘기를 공감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거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공감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제 반대 의견도 한번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제 반대 의견은 좀 거의 그나마 있다면은 여자나느님이 한번 말씀을 주시긴 했네요. 절반 정도 반대 의견 16팀으로 갈 거다 이렇게 말씀 주셨으니까 근데 이렇게 저도 이 청취자분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했었거든요. 그랬었고 이렇게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사실 제가 그때 미처 토론 때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또 보충해 주시는 분들이란 느낌이 드는 약간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미처 못했던 얘기를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신 것 같다라고 해서 감사드리고 쿠사마님은 사진까지 올려주셨으니까 더블로 감사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댓글창에 많이 남겨주시는 데레레스님이 지금 현재 녹음 시간까지 아직 댓글이 안 남겨 있는데 우리가 원래 8시부터 원래 정규 방송할 때 녹음 시작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5시라서 데레리스님 댓글을 제가 후반부에 따로 제가 녹음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왜 내 댓글 없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이 아직 남겨지기 전이어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댓글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원 얘기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 앞에 계시는 여잔하느님 그리고 남잔하님 두 분께서 정기훈을 계속 꾸준히 해주 계신다는 점에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댓글 타임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좀 짧게나마 순찬 씨 만나 뵈러 가기 전에 축구 단신 좀 이슈들을 조금 얘기를 해보고 갈까 합니다. 전북이요 오피셜이 떴죠. 오피셜 뜬지 좀 됐어요. 근데 저희 방송은 처음 말씀드렸는데 바로 지난 방송 때까지만 해도 재훈 씨랑 저랑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야 이정효를 차다니. 야 전북 이거 망했네. 도대체 얼마나 좋은 감독 데리고 저런 아유 답답해 이랬는데 바로 방송 올라간 그날 아침 10시인가요? 10시쯤에 아니 거스포엣이 오피셜이 난 거예요. 그 순간 두 가지 때문에 부끄러웠습니다.
이종효를 좀 찰만하구나 이 생각과 함께 그만큼 세계적인 네임밸류는 솔직히 이종효 감독이 정말 전도 유망한 감독이긴 하지만 아직 조금 더 증명을 해야 되는 게 좀 있잖아요. 광주 외 팀에서도 이렇게 그리고 빅클럽에서도 증명할 수 있느냐. 그거와 함께 동시에 이제 네임밸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선 거스포잇이 아무래도 네임밸류가 더 높으니까 네. 그랬는데 그러면서 저도 좀 하나 또 부끄러웠던 게 제가 그때 제가 커뮤니티라던가 여러 얘기를 제가 봤었을 때는 거스포잇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거스포잇은 아닌 것 같더라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와서 소문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거스포잇이 그대로 갔어. 그래서 제가 사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진짜 최측근이 아니면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여자나님은 이거 거스포잇 이거 했는데 어떤 분들 벌써 설레발을 칩니다. 야 전북 우승하겠다. 야 다음 이거 뭐지 그 ACL2 우승 간다. 뭐 이렇게 설레발 치는 분도 계시고.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도 한번 의견 부탁드려봐도 괜찮을까요? 설레발은 너무 그 설레발 때문에 망한 팀이 무척 많습니다. 실패. 예. 근데 저는 그건 믿었어요. 이정효 감독이 전부로 안 갈 거라는 거를 소문 날 때부터 이거 안 가는 걸 제가 믿었어요. 왜요? 이정효 감독 가고 싶어하는 것 같던데. 안 갈 걸 좀 믿었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그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 때나 움직일 수 있었다 이정효 없이. 근데 이정효 감독도 뭔가 하나를 얻어야 돼요. 그게 최상의 시나리오는 ACL 우승이고 우승이 힘들다 하면 그래도 상위권에 현재 올라가 있으니까 4강 정도까지 바라보면서 최소한 이정효 감독이 스스로 밝히기를 유럽 팀 감독이 되는 걸 원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북 지금 까놓고 하면 지금 무너질 대로 무너졌는데 무너질 대로 무너졌는데 그것을 걷어차고 전부로 갈 거는 생각을 안 하고 근데 포획 감독 온다고 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했던 감독이었습니다. 한 1년 정도 포획 감독이 재정비를 하면 다시 전북 현대는 봉계도에 올라갈 것입니다. 포획 감독과 전북의 앞날을 기다리면서 그 모습을 내년에 기대하면서 내년 2월 20일 날 포획 감독의 그 전주에 13일 날 원정부터 시작하겠죠. ACL2 16강전 경기로 이제 데뷔를 할 텐데 제가 지금 고민 하나가 둘 중에 한 군데를 지금 가려고 하고 있어요. 2월 19일 울산의 ACL 엘리트 경기냐 아니면 2월 20일 전북의 ACL2 16강전이냐 2025년 제 첫 직관 두 경기 중에 한 경기가 될 건데 어딜 갈까 지금 고민 좀 할 거고 어쨌든 그 개막전을 통해서 포획 감독의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기대되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근데 저는 근데 K리그는 또 외국 리그랑 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스포에 또 K리그로 봤을 때는 신인입니다, 신인.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정효 감독에게 초반은 리그 적응하느라 쉽지가 않을 거예요. K리그가 생각보다 늪 축구를 많이 하는 또 그 리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잘하는 걸 못하게 만드는 약간 그런 리그잖아요. 상대가 보기엔 실력 없어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막상 이제
그 해외 팀들에 붙어 보면은 K리그가 상당히 경쟁력 있는 모습을 많이 보이거든요. 인기가 없을 뿐이지 실력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거스포의 감독도 아마 초반에 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K리그가 정복되겠지라고 생각했을 텐데 아마 조금 좀 고생을 할 것이다. 요거 정도는 저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은 할 것 같아요. 그래도 기대는 된다. 이분이 그냥 뭐 엄청난 거장 아닙니까? 그리고 국가대표 감독이 될 법한 감독이었는데 여기 전북에 왔으니까 이게 전북은 국대급의 어떻게 보면 감독을 데리고 온 거고 한 연봉이 한 2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글쎄, 그건 뭐 이 잘 정도 모르는- 급 발표는 안 났는데 네. 이 정도 급의 감독이면 한 20억 정도. 홍명보랑 동급이라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홍명보 더 받을지도 몰라. 그랬는데, 제가 듣기로 30억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홍명보가. 그러니까 20억에 30억 사이. 근데 아마 20억은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 진짜 많이 받는다. 진짜 그러니까 많이 받으면 욕 먹어요. 예. 아무튼 그때 근데 요때 초반에 거스포의 감독이 고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북 팬들아 죄송합니다만 거스포에 또 K리그를 이제 적응하는 시간이 걸릴 테니까. 근데 이럴 때 이런 얘기 나올까 걱정이야. 야 거봐라, 응? 홍명보가 짱이었다. 거스포에 못하네. 저렇게 지원해줬는데도 K리그에서도 저 정도 못하니 막 이런 얘기 나올까봐 상당히 걱정인데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된다. 처음에 몇 경기 가지고 또 이런 얘기 나올까봐 걱정이 1년은 됩니다. 두고 봐야죠. 예, 최소한 그렇죠. 자기 팀 만들려면.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시간이 좀 지난 거긴 한데요. 윤정환을 선임한 인천에서 인천 대표이사가 갑자기 사표를 내가지고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 저희가 특히 재훈님이 많이 욕을 했죠. 예, 대표이사를 심창구 대표이사를 가지고 상당히 비판했습니다. 근데 사실 비판할 만했어요. 근데 그래 갑자기 그 비판 나오고 바로 사퇴? 이거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얘기는 아시다시피 저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래 윤정환 감독을 데리고 온 건 정말 잘한 거야. 근데 교통 정리를 제대로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최영근 감독과의 이별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감독 선임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잘해놓고 윤정환이란 좋은 감독 데리고 와놓고선 결국은 욕먹고 결국은 나가게 된 이런 상황이었었죠. 근데 대표이사면서도 제가 그 직책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네요. 그 심찬구 대표이사가 물러났는데 아마 이사 쪽에 자리는 그대로 있나 보더라고요. 거기도 나가라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제가 인천 그 쪽에 대해서 얘기까지는 저희가 모르는데. 그 얘기는 좀 들었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가게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이렇게 잘못했어 욕 먹을 것 같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면서 가버리는데 이런 분이라면 여기도 아마 나가시지 않을까? 아니 난 진짜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욕 좀 먹겠는걸? 그런데 갑자기 욕 좀 드시더니 갑자기 나가버려가지고 아니 이렇게 빨리 저기 저 용산에 계신 분도 꿋꿋하게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계속 이러면서 계속 도망 안 가시잖아요 지금. 이분은 윤 대통령과 너무 다른 행보를 보이셔서 그래 욕 먹네 그만 미안 하면서 바로 사퇴 이래가지고 조금 좀 충격 먹었다 저는. 이렇게 근데 정말 제가 빨리.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네. 어느 유튜브에서 보았는데 네. 임시 대표라고 들었었거든요. 원래가 네. 그랬나요? 원래 임시 대표라는 소리를 음. 후임자가 있고 음. 잠깐 맡은 걸로 제가 들었었는데. 그럼 어차피 나 임시 대표님 진짜 임시로 저지놓고 간다. 제가 본 거로는 그렇게. 그런가요? 저는 임시란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따로 없어가지고. 저도 어디 팩트로 들은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본 거라. 네. 유튜브에서 본 건 또 뭐 잘못 전달된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네. 정확하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우선 거짓말 했다는 게 이게 왜냐면은 그 최 전 감독과 상호 합의로 계약 해지했다 이랬는데 계약도 안 한 상태에서 이거 발표를 띄워버린 거잖아요. 이거는 정말 행정 처리하는 사람은 이게 괜히 이렇게 행정 처리 잘못하면 욕 먹으니까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뭐 요 정도로 하도록 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소식은 그러니까 김지수 선수가 지금 오피셜 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지금 12월이 워낙 충격적인 소식이 많잖아요. 근데 지우 씨도 이게 충격적이었나 봐. 우리가 한다니까가 이제 서울이 되는구나. 서울이
뭐 ACL 우리가 한다니까. 근데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서울이 오랜만에 ACL 그 지금 이제 진출하게 될 것 같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정말 12월이 정말 놀라운 소식들이 많지만 이번도 놀라운 소식, 이것도 좀 놀라운 소식이네요. 이렇게 지우 씨도 이런 소감을 밝혔었고요. 근데 김진수 선수의 서울행 오피셜 떴는데 문선민 선수도 지금 서울 유니폼을 입는 게 유력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우선 이건 이게 단독 이제 기사인데 이건 오피셜은 아닙니다. 근데 문선민도 갈 확률이 있다. 근데 가면은 문선민 와이프께서 인천 광팬이신데 좀 싫어하시지 않을까. 부부싸움 좀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문선민 선수 또 인천은 인천이 리그2로 내려갔구나. 만날 일은 없네. 만약에 리그2에 인천이 있었는데 골 넣고 관제탑 했으면 그날 바로 부부싸움 각이거든요. 네, 그랬는데 아직 뭐 오피셜 뜬 건 아니니까 한번 좀 두고 보죠. 근데 문선민이 서울과 좀 커넥션이 있다. 요거 정도는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김상식 이 매직이 통하고 있습니다. 식트남, 베트남이 미쓰비시컵 지금 2회 연속으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우선은 6연승을 했어요. 이 전승 아닌가요? 그 이 대회 전승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4강에서 이제 싱가포르 상대로 3대1로 승리하면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트로피를 들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는데 지금 남자 하느님의 환호하는 막 기분 좋아가지고 들떠가지고 하늘에 갈 것 같은 아주 마음이 하늘에 둥둥 떠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일 것 같은데 어떻게 남자는 하느님의 마음과 달리 여자 하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도 좀 말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경기 결과들만 네. 그 순간순간 하긴 하는데 옛날 박항서 감독님 뿌려놓은 그 씨앗이 남아있는 것 같고 베트남보다도 인도네시아가 그렇게 몰락할 줄은 몰랐어요. 네. 그 김상식 감독의 베트남이 인도네시아 꺾을 때 팀 제대로 맡은 것 같고 이제 안 돌아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에서 아예 거의 뼈를 묻는다. 뼈를 묻을 것 같은. 그리고 그 국적도 이제 바꾸고 그것까지 모르고. 귀하고. 예.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네. 제2의 박항서가 돼서 오랫동안 감독 커리어를 하고 박항서 감독도 이제 베트남 감독을 그만두고 다른 감독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커리어 마지막을 이걸로 보내지 않나.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럴 것 같네요. 이제 식트남 이게 박항서 2가 되고 박항서 감독이 정말 거기 베트남에서 완전 국빈급 대우를 받으면서 뭐 광고도 많이 찍고 그랬잖아요. 바카스 광고도 찍고 막 그랬었는데 김상식 감독도 꼭 그렇게 광고 막 찍고 그럴 것 같습니다. 식사마. 아무튼 식사마 거기서라도 행복하기를. 예. 전북에서는 좀 안타깝게 잘 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해서 그 베트남 가서 정말 국위 선양을 좀 더 해줬으면 하는 마음도 가지게 가지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난 솔직히 신태용 감독을 되게 높게 치는데 신태용 감독을 또 눌렀잖아요. 네, 인도네시아 잡았지.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아니 김상식 감독 의외로. 근데 신태용 감독이 필리핀한테도 진 걸로 제가 경기 결과를 봤거든요. 그러면은 거품 논란이 다시. 신태용 감독. 아니 며칠 전에 필리핀한테 진 걸로 제가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습 요즘 좋지 못하네. 야, 영 좋지 못한. 그래서 성남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성남이 근데 받아들일 여건이 됐냐 연봉이. 예, 그쵸. 제가 이거 아마 뉴스에는 안 나왔을 텐데 제가 그때 얘기한 적 있었죠. 20억. 예. 네. 그러니까 뭐 얼마면 되냐, 얼마면 돼 이랬는데 20억 정도 얘기했더니 우리가 줄 수 있는 돈 2억 5천인데. 그 얘기 듣고 제가 되게 웃었던. 우리 얼마면 돼? 야 우리 2억 5천 줄게. 자 괜찮지? 야 우리 20억은 줘야지. 약간 이랬다고 하거든요. 간담회 때 작년에 있었던 한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간담회 때 가서 현실 파악을 잘 못했구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 미츠비시컵 얘기도 잠깐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포항이 아스프로 선수와 재계약을 해서 내년에도 볼 수 있다는 소식이 있었다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재계약이네요. 코리아컵 결승골의 사나이 김인성 선수가 또 재계약해서 3연속 우승컵 들고 싶다. 이 우승컵은 뭐 코리아컵이 될 수도 있고 뭐 K리그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왜냐면은
김민성 선수가 있는 동안 코리아컵을 우승을 2번 연속을 했으니까 3연속 우승이 될 것 같다. 이거 포항 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선수 지킨 것만 해도 잘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 오피셜이 떴습니다. 측면 수비수 최종훈 선수를 영입했다는 이 얘기인데 요거는 이따가 자연스럽게 넘어가네요. 예, 순찬 씨와 얘기할 때 요 영입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확인했습니다. 네, 신태용 감독 인도네시아가 네, 우리나라 시간 토요일 날 21일 날 음, 필리핀한테 1대0으로 졌습니다. 아유 필리핀한테도 지고 큰일 났네. 네. 지금 제가 좀 확인했고 네, 그거는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신은 요 정도로 아까 제가 그 김진수 얘기를 조금 너무 간단하게 한 것 같은데 김진수 선수가 김기동 감독이 있는 서울로 이적을 하면서 초심을 되찾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요즘 초심을 잃었던 것 같아. 그 뭐 본인이 생각할 때 그래서 초심을 되찾고 이렇게 여기서 서울에서 잘해보겠다. 이렇게 됐네요. 예, 김진수 선수의 이제 솔직히 마지막 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나이상으로는 아닌가? 뭐 하여튼 뭐 김민성 선수도 8, 9년생인 김민성 선수 3살 더 많은 김민성 선수도 이렇게 열심히 뛰는 거 보니까 또 아닐 수도 있겠다. 여튼 이렇게 지금 축구 단신을 하면서 이제 감독이 어느 정도 좀 정해지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 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밌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자나님 그 오프닝 쪽을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소감과 함께 혹시 이제 그 청취자분들께 이제 한번 인사를 연말 인사 겸 새해 인사 겸 이렇게 왜냐면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새해가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몰아서 듣는 분도 꽤 계시더라고요. 예, 한번 말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정말 우선 김진수 선수하고 문선민 선수 서울에 간다고 할 요새 보면서 지금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난 게 서울이 선수들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소식에 의하면 일류첸코가 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네, 계약이 만료돼서 네, 예, 아예 완전히 바꾼다는 소리를 듣고 2024년도가 이제 리그가 다 끝나고 2025년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한 축구 기자, 그것도 꽤 유명한 기자분한테서 소식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분이 사소한 거를 많이 가르쳐 주거든요.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소식부터 WK리그까지 그 소식을 저한테 많이 들려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축구 너무나도 스토리가 있고 할 얘기가 많을 겁니다. 주간 K리그를 듣는 모든 분들 자기가 응원했던 팀이 안 좋았건 좋았건 어쨌든 올해는 가슴속에 묻어두고 리그가 2월 15일 날 시작한다는 소리도 있고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2월 초에는 ACL 경기들이 엘리트는 이제 7차전, 8차전들이 그리고 ACL2는 토너먼트 16강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추운 2월부터 또 직관들 다니실 텐데 건강 지키시고 팀을 위해서 응원할 때 그 속에서 힘을 얻고 그를 통해서 또 한번 우리가 새로운 2026 북중미 월드컵을 바라보면서 또 리그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나누는 또 즐기는 축구 팬들이 K리그 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가 우선 저 할 얘기가 더 있긴 하지만 여자사님께서
이제 가셔야 됩니다.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일하러 다시 가셔야 되기 때문에 뭐 오늘 그 사이에 올라오는 또 댓글들은 제가 이따 후반부에 순찬 씨 방송 이후로 하던가 진짜 따로 녹음해서 하도록 할 테니까 여잔 하느님과의 녹음은 이 녹음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참여해달라고 하셨었는데 이렇게 흔쾌히 여기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순찬 씨와 함께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방송 주간 K리그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축구선수 문선민입니다. 네, 강원팬 순찬 씨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 예, 순찬 씨 정말 오랜만이고요. 네네네. 정말 이게 예전에 오토게코님이라는 분께서 네. 그 순찬 씨 목소리를 듣고 싶다. 요런 얘기도 있었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지금도 아마 듣고 계실 거예요. 요즘 댓글 창에는 좀 뜸한데 아, 민우엑스 그러니까 민욱수님이시죠. 민욱수님이라는 네네. 분이 계셨는데 또 강원팬 이렇게 예. 있으신데 아, 예. 올 시즌에 강원이 너무 좋았는데 이제 강원팬의 얘기를 안 들어볼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좀 바쁜 와중에도 지금 네네. 참고로 이제 뭐 들리시는 그러니까 이거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순찬 씨가 운전 중입니다. 운전 중이고 장거리 운전 중인데 이제 그 사이에 올해가 가기 전에 그래도 한번 이렇게 목소리로 이렇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 순찬 씨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근황을 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저는 뭐 계속 다니던 회사 다니고 있고요. 네. 뭐 제가 원래 강원 FC 출입 기자를 하고 있었는데 여름에 이제 발령이 나면서 제가 지금 강릉에 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춘천에 계셨는데 지금 강원으로 가고 강릉으로 가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은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아 그래요? 언제부터 네네. 그럼 강릉에서 계속 일하시는 건가요? 저도 아니요 뭐 저희도 뭐 발령이 뭐 다시 춘천으로 날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은 그냥 발령이 나서 지금 8월 달부터 지금 강릉에 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 저도 하도 오랜만에 올해 보니까.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네 맞아요. 거의 네. 연중행사급인데 순찬 씨와의 이 연결은 근데 저도 바빴고 뭐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순찬 씨도 좀 바쁜 와중에 좀 운전 중에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오랜만에 정말 반갑게 이렇게 얘기를 나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소리가 잘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고속도로라 가지고. 저는 목소리는 잘 들리고요. 아마 아, 청취자분들도 아마 이거 아마 목소리는 잘 들릴 거라 생각합니다. 다행입니다. 지금 운전 중인 상황에서 이렇게 연결되었다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네네. 우선 자유롭게 이거를 먼저 여쭙고 싶어요. 2024 시즌은요 강원의 해였거든요, 정말. 그렇죠. 예. 아무래도 리그 전체의 흥행도 어떻게 보면 리그 흥행도 이끈 게 강원이라고 생각하고요. 강원에 예. 대해서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좀 많지 않았을까 싶은데 올해 이제 강원 팬으로서 올해 어떻게 보셨는지 자유롭게 말씀 한번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올해는 사실 제가 한 5월 말까지가 제가 이제 강원 FC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사실 시즌 초반에 아마 4경기 개막 4경기 무승인가 그랬을 거예요 강원이. 네네. 네, 그 당시에도 승리는 못하는데 경기력은 뭔가 작년과 다르다. 이제 구단 관계자분들도 이제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도 뭐 경기력은 굉장히 좋지 않냐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뭐 좋은 것 같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쭉쭉 치고 올라오더니 야 진짜 저는 사실 뭐 옛날에 한창 패널로 활동할 때 형님도 잘 아시겠지만 강원이 아챔을 나가는 게 꿈이다. 맞습니다. 예. 예, 그 얘기를 항상 했는데 사실 한창 걸릴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네. 당장 작년만 해도 저희가 10등이었으니까. 네, 근데 올해는 사실 그 양민혁이 전주훈련부터 좀 뭔가 남다르다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활약을 했고 그리고 뭐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강원FC 뭐 이제 다음 시즌은 없지만 황문기 선수가 사실상 강원의 본차라고 생각하는데 뭐 황문기 선수도 뭐 대표팀까지 갈 정도였으니까 엄청난 활약을 보였고 그리고 뭐
사실 시즌 초반에 제가 기사를 쓸 때도 약간 우려하는 거는 새로 영입한 선수들이 다 2부 리거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좀 영입이 좀 빅네임들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K리그2에 있던 선수들이 올라와서 다 너무 잘해줬고 또 뭐 제주에 있다가 온 이기혁 선수도 너무 잘해줬고 그래서 뭐 올해는 사실 뭐 흠잡을 게 없는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뭐 우승은 놓쳤지만 뭐 애초에 우리가 우승을 노리는 팀도 아니었고 뭐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뭐 최고의 시즌이었죠. 진짜 뭐 모든 기록을 다 세웠어요. 역대 최다승, 뭐 최다 승점, 최다 득점, 뭐 모든 기록 다 세우고 베스트 11에도 3명 들어갔나? 4명 들어갔나? 뭐 그게 많이 들어갔었으니까 예. 뭐 진짜 칭찬밖에 할 게 없는 시즌인 것 같은데요, 올 시즌은. 네. 네네네. 이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올 시즌을 복귀해 보면은 네네. 아까 순차 씨가 말씀하셨듯이 초반 4경기가 승리가 네. 없어서 그게 좀 아쉬웠거든요. 경기력은 네네. 좋았던 거에 반해서. 근데 그렇죠. 5라운드부터 대구 FC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둔 다음부터 쭉쭉 네네. 나왔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기록을 보면서 보니까 13라운드부터요. 네네. 몇 연승을 한가? 5연승을 했네요. 그렇죠. 13라운드부터 17라운드까지 무려 5연승을 달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것도- 승점 15점을 막 몰아넣고 그때가 아마 그래서 1위까지 올라갔던 네, 맞습니다. 것 같은데. 예, 1위도 몇 번 찍어봤어요. 물론 이제 그렇죠. 라운드 예. 전체로는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네네. 울산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포항이었나? 어떤 팀이 이제 잠깐 김천이었나? 아무튼 이렇게 우승 경쟁을 하고 있을 때 맞아요. 예, 예. 토요일 날 먼저 경기했을 때 먼저 승점을 따놔서 맞아요, 1위에 맞아요, 등극하고 맞아요. 이런 적은 꽤 있었거든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근데 그 1위에 그래도 이렇게 계속 그 1위도 한번 찍어보고 뭐 이랬다는 것 자체가 네. 올 시즌 얼마나 대단해. 지난 시즌 강등당할 뻔했던 팀이 어떻게 이렇게 그렇죠. 갑자기 네. 홍골탈퇴하게 됐는지 이건 정말 놀랄 노짜다. 정말 누구도 강원이 이렇게까지 선전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대단한 저희 팀이었습니다. 나르샤들도 그렇게 생각 아무도 안 했을걸요? 네, 그렇죠. 대단하죠. 그렇습니다. 그 파이널 라운드 가서도 그 네. 상위권 팀끼리의 그 대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5경기에 무려 3승을 또 거기서 또 거뒀기도 했고, 엄청났죠. 네, 그러면서 정말 대단한 이 올 시즌 이 2024 시즌을 보낸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었고, 네. 저는 좀 약간 미리 뭐 얘기를 하고 간 건 아닌데, 저는 좀 돌발 질문이긴 한데, 올 시즌 가장 이렇게 엄청난 이런 네. 성적을 거둔 거에 대한 가장 네. 공로는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강원 FC를 출입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정말 프런터 분들도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뭐 지도자분들도 말할 것도 없고 하지만 뭐 1등 시는 당연히 팬이라고 해야겠죠. 강원 FC의 팬들. 올해 강릉 경기는 전부 1만 명 넘게 들어오셨고 시즌 내내 역대 최다 원정 관중까지 기록을 세웠었으니까요. 네. 당연히 선수들이 잘해서 팬들이 응원한 거겠지만 저는 프로팀이 항상 좋은 성과를 낼 때는 1등 공신은 팬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관중도 강릉에서 최다 관중을 계속 경신하고 그랬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27라운드가 가장 관중이 많았던 것 같아요. 13,000명이 넘었거든요. 그게 13,170명. 아마 예. 맞습니다. 그게 최다 관중일 거예요. 네, 예. 정말 왜냐면은 다들 12,000명을 계속 넘었어요. 12,000명. 근데 이제 왜냐면은 강원이 네. 관중 동원하기엔 상당히 불리한 좀 지리적인 요건을 가졌기 때문에 왜냐면 춘천이랑 강릉이랑 좀 약간 한 곳에서 홈 경기를 하지도 않는 데다가 그렇죠. 원정 네. 팬을 또 유치하기에는 좀 이제 거리상으로 교통이라던가 그렇죠. 이런 거에 불리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불리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13,000명이 넘은 이런 관중을 그날 또 감스트도 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27라운드 때. 감스트 한번 왔었죠.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이날 그 13,710명의 관중은 2018년도 유로 관중 집계 이후 최다 관중으로 그렇죠. 이렇게 역대 예. 기록을 세웠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대단하다. 올 시즌은 K리그 전체가 흥행을 많이 했었는데 네. 우선은 FC 서울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는데 FC 서울이 정말 관중 어마어마하게 해서 50만을 넘었죠. 그리고 네네네.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울산이고 막 이렇게 하지만 강원의 약진이 이 올 시즌에 최다 관중에 상당히 큰 몫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예. 사실 올 시즌 안타깝게 수원이 리그2로 강등됐기 때문에 전체 관중 좀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수원이 리그2 흥행을 이끌어줘서 리그2도 관중이 올랐고 리그1은 또 리그1대로 올랐고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 된 네. 것 같습니다. 저도 기억나는 게 그 춘천에서 제 기억에 1만 관중을 넘긴 게 딱 한 경기였는데 네. 그 경기가 서울전이었거든요. 예,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뭐 링가드를 효과. 보러 오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하필 그 경기를 또 링가드가 부산이라서 맞아. 뛰질 못했었어요. 그게 4라운드 경기였고요. 그때 그쵸, 예. 114명이 왔었네요. 예, 그게 예. 아마 춘천에서 처음으로 10,000명 넘은 경기였을 텐데 네. 근데 그때 이제 링가드가 못 나왔는데 기억나는 게 그때 방탄소년단의 BC가 맞습니다. 그 경기를 보러 오셨었죠. 예. 네. 왜냐면 그 BTS의 BC가 네네. 춘천에 위치한 2군단에서 그렇죠, 군복무 중이니까 가까웠거든요. 맞아요. 예. 저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 경기 시작 전에 갑자기 방탄소년단 노래가 딱 나오는데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길래 무슨 노래만 나오는데 소리 지르나 했더니 탁 전간판에 BC가 딱 나오더라고요. 잘생겼습니다. 예. 이날 월드스타가 그냥 뭐 링가드도 있었고 비도 있었고 예. 물론 그렇죠, 이제 링가드는 경기 뛰지 못했던 게 좀 그렇죠, 아쉬웠던 그렇죠. 상황이었던 네. 것 같고 이날 그 생각해보니까 FC 서울 얘기가 조금 겹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링가드 효과가 네. 강원 춘천에도 있었구나 생각이 좀 들게 그렇죠. 됐었습니다. 아무래도 또 시즌 초반이었으니까요. 한참 링가드 효과 있을 때였으니까. 네. 네.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강릉에서도 이제 파이널 라운드 때 경기했었는데 그때는 또 이제 링가드가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그때는 맞아요. 또 강원이 이겼었습니다. 맞아요. 김영빈 선수의 네. 이제 전반 막판의 골로 이렇게 이겼던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네, 좋은 기억들이 많네요. 강원 입장에서는. 올해는 진짜 누가 봐도 강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한 골 차 승부도 사실 많았었고, 예. 올해는 뭐 저도 전혀 예상치 못한 경기력을 보여줘서, 예. 아주 기분이 좋은 시즌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 시즌에 대해서 또 자유롭게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을 듣고 이제 25시즌에 정경호가 이제 또 출범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얘기도 할 건데 혹시 올 시즌에 또 이제 하고 싶은 자유롭게 뭐 감상평이 좀 있을까요? 올 시즌은 사실 저는 뭐 이렇게 특정 선수 한 명을 언급하는 건 좀 그렇지만 저는 황문기 선수를 너무 칭찬하고 싶어요. 진짜. 네. 뭐 그 풀백 전환을 사실 작년 시즌 말부터 했는데 올해는 뭐 진짜 압도적인 1황 오른쪽 풀백의 1황으로 뭐 리그를 사실상 씹어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좋은 활약을 펼쳐서 근데 제가 또 이제 황문기 선수가 이제 1월 6일에 입대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내년 시즌은 K4 리그 평창 유나이티드에서 이제 뛰기로 했는데 제가 그 시즌 최종전 끝나고 이제 거의 FC 저희 구단 관계자분이랑 술 한잔 하면서 그분이 이제 황문기 선수랑 전화 통화를 한번 시켜줘가지고 황문기 선수랑 전화 통화를 한번 했는데 아주 참 마인드도 좋은 것 같고 제가 뭐 그러니까 장난 삼아서 평창에서 뛸 때 인터뷰 한번 해달라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저 알려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리죠 이렇게 뭐 말을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황문기 선수 꼭 무사히 군생활 잘 마치고 무사히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황민규 선수가 21년도부터 강원에서 뛰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FC 사냥 1년 정도 있긴 했었습니다. 안양에서. 네. 근데 이제 네. 강원에서 계속 이제 하면서 근데 이제 군복무도 결국은 평창 유나이티드니까 강원도에서 강원 그렇죠. 예. 도내에 있는 연고지 팀에서 또 군복무를 네. 하게 돼가지고 이 강원이라는 이 지역에 어떻게 네. 보면은 또 이제 제2의 고향이 되지 않을까. 원래 고향은 제가 정확하게 고향이 어디까지 모르지만 출생은 이제 안양 네. 출신이더라고요. 안양에서 태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출생은. 근데 제2의 고향은 거의 뭐 그렇게 될 것 같네요. 그 보니까 본가가 지금 보니까 경기도 가평에 있으니까 가평이 또 강원도에 가까우니까 강원도 요쪽도 이제 거리상으로 또 괜찮네. 네, 그것도 그렇네요, 진짜. 네, 그러네요. 자, 그렇게 그래서 올 시즌은 황문기 선수, 우리 양민혁 선수 얘기를 많이 했지만 양민혁도 양민혁대로 잘한 것도 맞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는 황문기 선수가 아마 근데 이거 그 황문기 선수랑 저는 또 요 선수 갑자기 이상원 선수. 이상원 선수. 그렇죠. 예. 이상원 선수도 만만치 않게 정말 잘했던 것 같고, 저는 이 두 선수가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저는. 이상원 선수도 사실 뭐 마인드가 굉장히 훌륭한 선수죠. 그리고 시즌 초반 승점 쌓는 데는 뭐 이상원 선수가 제일 큰 공을 한 것도 맞고, 네, 그리고 뭐 양민혁 선수한테 항상 제일 고마운 선배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이상원 선수를 항상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만큼 좀 팀에 진짜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친 선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여튼 이렇게 올 시즌 정말 강원 팬들이 저는 성남 팬 입장에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이게 정말 뭐 내외적으로 다 경사가 났어. 경사가. 왜냐면 그렇죠. 성적만이 아니라 이거 성적이 좋으니까 관중도 많이 오기도 했고. 근데 관중만 오고 막 이게 아니라 경기력 자체가 좋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선수들도 뭐 좋은 선수 나오고 거기서 이제 강원 출신 선수가 또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으로 또 진출하기도 하고. 엄청난 이적료를 남겨왔죠. 그쵸.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어떻게 보면 이상원 선수가 약간은 좀 이제 슬럼프가 있다가 강원에서 다시 폭발했잖아요. 그렇죠. 홍몽희 선수도 이번 시즌에 거의 뭐 전성기에 뭐 거의 다다른 정도의 또 노력. 그래서 선수들도 약간은 기대를 100%또 크게 기대하기 힘들었던 이 선수들이 대박이 나면서 팀 전체가 다 시너지 효과가 이제 생기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멋진 시즌을 보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순찬 씨가 예전에 방송 하시면서 항상 얘기했었던 게 아챔을 한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아시아 대회를 강원이 한번 나가는 이런 것을 정말 꿈꿨는데 그게 진짜 현실이 됐습니다. 올 시즌에 2위를 차지하면서 준우승으로 아주 훌륭한 성적을 거두면서 ACL 엘리트 이제 ACL 그것도 이게 ACL이 두 개로 나눠졌는데 엘리트로 가게 됐습니다.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거의 뭐 확정 분위기인 상황이죠. 유력하죠. 맞습니다. 네, 아무튼 뭐 정말 축하드리고 정말 이거 감사합니다. 역사에 남을 만한 정말 경사인 것 같습니다. 강원이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25 시즌을 맞이하게 됐는데 윤정아 감독이 나가고 이제 정경호 코치가 이제 감독이 돼서 감독으로 승격이 돼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를 나가는 25 시즌을 이제 지휘하게 됐는데 요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네요. 일단 뭐 윤정환 감독 재계하기 어려울 것 같은 거는 뭐 진작부터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할 때도 저는 이제 평소에 그래서 그 당시에 얘기할 때도 정경호 코치를 올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팬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 당시에 이미 구단에서도 내부적으로 그 안을 제일 유력하게 보고 있었고 그래서 뭐 저는 일단 윤정환 감독이 떠난 상황에서는 최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정경호 감독이 이제 지난주에 이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취임 기자회견. 네.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 자신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일단 본인이 워낙 수석 코치 생활을 오래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모셨던 감독님들이 또 우리나라의 명장이라고 하실 만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뭐 많은 걸 흡수했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뭐 아마 대준 형님도 잘 아시겠지만 성남에 있을 때도 좀 평이 좋았던 지도자다 보니까 힘든 와중에도 성남을 잘 이끄는 마지막에 도망가지 않고 아마 시즌 끝나고 도망갔지만 시즌 도중에 이제 김남일처럼 도망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정경호 감독이 이제 기자회견 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본인이 김지수를 월반시켜서 이제 데뷔를 시켰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사실 뭐 올 시즌에 강원이 되게 무명의 선수들이 포지션을 바꾸면서 터진 선수들이 많았는데 약간 그런 것도 이제 정경호 코치 그 당시 코치죠. 정경호 코치가 많이 아이디어를 냈다고도 하고 그리고 이게 정경호 감독 같은 경우는 그 기자회견 때 하는 얘기를 보니까 저도 되게 그 상무에서 코치 생활했던 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은 게 이게 뭐 상무만큼 사실 선수층이 자주 변하는 구단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 말씀으로도 그 당시 이제 임기응변식으로 포지션을 바꿔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서 약간 그때 그런 노하우 같은 걸 많이 쌓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강원 같은 팀은 이적료를 많이 쓸 수 있는 구단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선수들을 좀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정경호 감독이라면. 그래서 저는 뭐 다음 시즌에 솔직히 뭐 올 시즌처럼 잘할 거라 생각하진 않고 그래서 상위 스플릿만 유지해줘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정경호 감독이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래도 정경호 감독이 왜냐면은 성남 시절에 김남일 감독을 보좌할 때도 사실 김남일 감독은 이제 전체적인 매니지 관리를 하는 거고 전술은 다 정경호 코치가 다 짰다는 얘기가 있었고 권한을 많이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강원도 사실은 윤정환도 물론 능력 있는 감독이지만 또 많은 전술을 또 이제 정경호 코치가 많이 해줬던 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욕심 내지 않고
네, 네. 어느 그 무난한 것보다는 더 이상 그 이상 어떻게 보면은 네. 괜찮은 그런 전술적 역량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네, 네. 정경욱 감독 입장에서도 영광일 것 같아요. 이제 감독 대행을 해봤어도 이제 네, 네, 네. 프로팀에 감독을 해본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심지어 이게 또 고향 팀이니까요. 네. 맞아 그러네요. 네, 그렇죠. 친정 팀이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마 그럴 것 같고 저는 근데 윤정환 감독이 네. 많이 부른 거였을까요? 근데 인천이 그만큼 많이 돈을 줬다는 건가? 저는 그러니까 저는 네. 기사로도 많이 나오긴 했으니까 얘기를 하면은 음, 그 윤정환 감독이 원한 것과 구단이 제시한 거는 꽤 차이가 있었죠. 네, 그쵸. 정확히 모르겠는데 인천 갈 때는 그래도 강원에서 제시한 것보다는 많이 줬다는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 예. 얼마를 줬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쵸. 이거는 뭐 예. 나중에 근데 감독은 공개가 안 될 것 같아. 선수들은 공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런 것 같네. 근데 뭐 아름아름 알 사람들은 다 알겠죠. 그쵸. 알 사람은 알지. 예, 대략 이 알 사람들은 정도다라는 얘기는 예. 정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도 예. 강원이 네. 이번에 준우승했고 ACL도 나가는 요런 상황에서 네네. 리그 2로 그러니까 인천이 리그 2로 강등되는 바람에 리그 2 팀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 이게 돈도 돈이지만 네. ACL에 진출하는 팀을 지휘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저도 그래서 사실 음, 당연히는 아니고 윤정환 감독이 어쨌든 재계약이 이제 무산됐을 때 음, 전북으로 당연히 가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그쵸. 했는데, 음. 예. 물론 전북도 아챔을 못 나가긴 하지만 어차피 거기 아챔 2를 우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 있으니까. 그쵸. 예. 그랬는데 저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인천을 간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그리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인천은 또 그거 심창구 대표이사인가 그 사람 또 갑자기 사퇴하고 막 이러면서 예. 충격을 주긴 했죠. K리그 전체적으로. 예. 예, 뭐 인천 얘기는 뭐 우리 할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네. 네. 예, 그래서 25 시즌은 정경호 코치가 이제 감독으로 이제 승격이 돼서 감독의 데뷔를 합니다. 이 감독 대행이 아니 진짜 대행 꼬리표를 또 떼고 그런데 ACL까지 이제 챙겨야 되기 때문에 네네. 잘할 수 있을지 뭐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구단에서 좀 지원도 해주고 좀 이번에 이적 시장 때 ACL 나가는 걸 좀 생각해서 ACL 나가는 건 상당히 뭐 가능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렇죠. ACL 예. 나가는 걸 생각해서 좀 선수 보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드네요. 그래도 루머는 많이 들리긴 하더라고요. 네. 알다시피 장결희 선수 입단 테스트를 하기도 했고, 음. 뭐 지금도 루머상으로는 꽤 이름 있는 선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팀에 많이 도움될 것 같은 선수들 얘기를 많이 들리긴 하더라고요. 요즘. 네, 지금 저도 좀 상황을 봤었는데 아까 그 여자나느님과 네네네. 오프닝을 살짝 좀 짧게 방송 네. 녹음을 했었는데 네네. 거기에서도 이제 강원에 이제 오늘이었을까 오늘인가 어젠가 오피셜 뜬 게 최정훈 네. 선수를 이제 네네네. 청년 수비수로 최정훈 이제 영입했다는 네네. 이런 오피셜도 있고 아마 오피셜이 이제 많이 뜰 겁니다. 이제 감독의 교통 정리가 어느 정도 됐고 이제 감독이 네네. 정해졌으니 이제 감독의 전술에 맞는 선수들로 이제 꾸며질 테니까 이런 네네. 생각이 좀 드네요. 아무튼 올 시즌 상황 봐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다음 시즌 뭐 바라는 점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 상위 스플릿 그러니까 파이널 A 저는 파이널 A만 가도 굉장히 성공적이죠. 예. 그렇죠. 강원이 우선 올 시즌에 너무 잘해가지고 강원 팬들이 너무 눈이 높아져서 또 우승하자 뭐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조금 어느 정도는 이게 한꺼번에 갑자기 이제 우리가 뭐 기업 구단이라던가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그렇죠. 시도민 구단은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상위 스플릿 파이널 A만 계속 유지한 것만 해도 좀 훌륭한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시 먼저 말씀하시죠. 네. 지금 강원이 제일 비교되는 게 이제 정확한 연도기였는데 아마 저기 2016, 17쯤에 경남 FC랑 지금 비교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당시 경남도 이제 준우승을 하고 다음 시즌에 아마 강등당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저도 이제 그런 경우를 봐온 입장에서 진짜 강등도 안 당하고 파이널 A만 가도 뭐 이건 배송공으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ACL에 뭔가 그 ACL의 그 저주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부담이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도민 구단 입장에서는 ACL에서 이제 ACL 그 가고 나는 게 이게 진출하는 것 자체가 기회면서도 상당히 큰 부담이다. 이런 사실 뭐 인천도 작년에 또 아챔 갔던 팀 아닙니까? 네. 또 올해 또 강등을 당했고. 그러면 진짜 저희도 매우 조심해야죠. 뭐 우승하면 좋겠지만
일단 강등을 안 당하는 것을 목표로 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ACL은 물론 엘리트로 돼서 어떻게 될지는 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거 네네. 여기까지 물어보면 너무 많이 간 건가? 뭐 ACL에 나갈 확률은 뭐 높지만 확정은 아직 근데 거의 확정이나 네. 봐야죠. 준우승 팀인데. 근데 어디쯤까지 거의 확정이죠, 뭐. 예, 어디쯤까지 16강은 좀 넘었으면 좋겠죠, 아무래도. 아유, 당연하죠. 뭐 그럼 예. 간 김에 탈락하면 안 되죠. 그렇죠. 16강 이상. 그러니까 예선은 네. 당연히 통과하고. 저도 이게- 근데 네. 올 시즌에 사실 광주 빼고 다 고전하고 있다 보니까 K리그 팀들이 네. 강원이 어느 정도 할지 정말 궁금하긴 한데 음. 뭐 광주도 그렇게 하는데 저희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믿어야죠. 16강 토너먼트까지는 꼭 갈 수 있도록.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25 시즌에 대한 아마 프리뷰랄까 아니면 순찬 씨가 이제 바라는 2025 네. 시즌의 강원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해왔었습니다. 그 외에 혹시 뭐 이제 오랜만에 이제 중앙 K를 이렇게 나오셨는데 혹시 뭐 네. 하고 싶은 얘기? 저 생각해보니까 이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오늘 네. 또 이제 공교롭게 드디어 네. 2024 시즌 K리그 연봉이 네. 공개가 됐거든요. 아, 공개가 예, 돼서 예. 요거 짧게 얘기하고 또 순찬 씨가 네.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다면 그거 좀 얘기하고 오늘 이 시간을 네.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아, 예. 우선 강원이요. 근데 놀라웠어요. 보니까 연봉 거의 안 썼더라고요. 많이? 한 83억 좀 83억 약간 넘게 썼는데 이게 네네네. 그러니까 그 리그 원이 총 네. 12팀인데 이제 김천은 빼야겠죠. 그래서 그렇죠. 11팀 중에 뒤에서 2등이었어요. 그게 저희가 제 기억에 작년에 저희가 한 중위권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연봉 순위가. 네. 근데 그때는 제 기억에 아마 B팀을 데리고 있을 때라서 연봉이 좀 높았던 걸로 기억하고. 그래서 그런 건가? 네, 이제 올해는 B팀도 없었고. 음. 그리고 뭐 또 일단 김대현 선수도 지금 빠져 있고. 뭐 한국현 선수도 전북에 간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낮게 나온 게 아닐까 싶네요. 네, 이게 이제 드디어 연말에 결국 공개를 하잖아요, 이렇게 연봉을. 근데 네네. 뭐 울산은 뭐 지출 순위가 뭐 저는 그렇죠. 전북이 1일 줄 알았는데 뭐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만 울산이 이제 네. 전북보다 조금 더 써가지고 한 4억 정도 더 쓴 것 같아요. 한 4억 가까이. 네. 한 그렇죠, 예. 5억에서 4억 정도 더 써가지고 1위고 네. 전북이 이제 2위를 그러니까 울산과 거의 비슷하게 썼는데 전북이 10위. 네. 강원은 뒤에서 연봉 지출은 뒤에서 2등인데 순위는 앞에서 2등. 정말 효율로는 최강 아닌가? 리그 아시죠? 1에서. 저희는 일단 양민혁 선수가 음. 월급이 100만 원이었기 때문에 네, 뭐 그러네. 거기서 또 효율을 본 게 많이 있지 않나요? 야, 이 양민혁이 효율성을 따지면 최고의 그렇죠. 리그 예. 최고의 선수였네요. 야, 진짜 월급 100만 원 100만 원 10억을 선수가 줘도 아깝지 않을 선수인데 그니까. 네, 엄청난 활약을 했죠. 게다가 양민혁 선수가 신드롬을 이렇게 일으키면서 관중 동원이라든가 유니폼 판매 생각하면은 야, 그렇죠, 이거 예. 대박이지, 진짜. 유니폼이 사실 저는 이제 지금이 정말 유니폼이 잘 팔릴 때니까 많이들 팔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항상 들리는 게 맨날 그 유니폼이 없대요 팬분들이. 맞아. 저도 구단에다가 아니 왜 유니폼을 안 만드냐. 근데 이미 만들 수 있는 최대를 만들고 있는 상황하더라고요. 이게 필라에서도 최대한을 찍고 있던 건데 이제 그 공급이 못 따라간 거죠, 수요를. 네. 그 정도로 양민혁의 인기가 엄청났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야구에서는 김도영 선수라고 이 그렇죠, 기아의 예. 김도영 선수가 이제 완전 신드롬이었다면 축구 MVP K리그에서는 뭐 양민혁 선수가 거기도 유니폼 없어서 구하기 힘들었다 네. 이러는데 근데 참 양민혁 선수가 사실 MVP까지 탔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뭐 조현우 선수는 뭐 MVP를 한번 받긴 받아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이해를 합니다. 네. 대신 이제 좀 유럽 가가지고 프리미어 리그에서 뭔가 상을 하나 좀 뭐 득점왕이라든가 뭐 상 같은 것도 그렇죠, 받았으면 예. 좋겠네요. 더 큰 물에서 이제 또 더 진출해서 더 네, 높은 네, 곳을 노리는 거니까 이렇게 좀 이번에 아쉽지만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역시 뭐 네. 서울이 연봉 순위로는 울산, 전북 다음으로 많았고 대전이 많이 썼고 충격적인 게 인천이 126억, 그러니까 126.6억을 썼네요. 야, 이렇게 하고 최하위로 강등됐으니. 거기 웨인 선수 탑5에 인천 선수가 둘 있지 않나요? 무고사랑 네, 맞습니다. 제주도? 예. 인천의 무고사랑 제르소가 그러니까 무고사는
15.4억 원, 그리고 재료소는 14.4억 원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많이 나갔을 거는 같아요. 그랬을 것 같네요. 예. 야, 근데 그래도 꼴찌를 했다고 하니까 인천이 이번에 돈 많이 썼네. 많이 썼는데 이렇게 됐으니. 인천이 사실 이제 아첸 나간다고 좀 힘을 많이 줬었었죠. 네. 선수들도 많이 영입하고. 음. 네, 참 아시겠지만 뭐 아시다시피 저는 대학을 인천에서 나온 사람이라서 네, 맞습니다. 뭐 인천 유나이티드에 대한 애정도 있기 때문에 네, 아쉬움이 있네요. 네, 네, 그러네요. 빨리 올라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좀 궁금했던 게 광주가 이번에는 조금 돈을 많이 썼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오늘 네네. 공개된 거 보니까 한 100억은 좀 안 되고 96.6억 정도를 썼어요. 광주가 그러니까 이번에 아챔 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광주가 가난한 팀이다, 가난한 팀 맞는데 이번에 좀 오버해서 써가지고 사실 여름 이적 시장 때 이제 영입도 그렇죠,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봉이 좀 많을 거다 했는데 역시 네. 조금 평소에 비하면 엄청 많이 쓰긴 했네요. 아마 그리고 뭐 작년에 성적이 좋았으니까 재계약하면서 연봉도 많이 뛰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랬던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네. 강원이 우선은 가장 많이 쓴 것도 있고 대구가 가장 이제 적은 돈을 썼는데 이제 네네. 김천 상무를 제외하고는 이제 11팀 중에서 그래도 네네. 이제 이런 적은 금액을 사용하고 이제 네. 잔류를 했기 때문에 대구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성공한 시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 우리 연봉 이제 공개가 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보니까 진짜 강원이 진짜 정말 가성비로는 최고의 시즌을 보냈네. 그냥 여러 가지로 최고긴 했잖아. 가성비로도 돈을 이렇게 쓰는 거다. 이걸 보여주는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강원보다 돈을 더 쓴 팀이 리그2에 충격적으로 있습니다. 리그2에 수원 삼성이 강원보다 더 돈을 썼지만 승격도 못하고 이 리그2의 중위권에 머무르고 말았던 6위를 했죠. 네. 6위. 아깝게 5위까지 이제 승격에 관련된 플레이오프권이 5위까지였는데 그렇죠. 이렇게 됐고 저 또 충격이 있습니다. 성남이요. 돈을 이렇게 쓰고 리그2에서 수원 삼성 다음으로 돈을 저렇게 써놓고 13위 꼴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미친 내가 진짜 욕이 나오더라고요. 성남이 참 예. 뭐 지금은 시민구단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통산 우승 횟수가 역대 2위인 팀인데 네. 이렇게 2부에서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아쉽네요. 근데 저는 대전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왜 성남이 이기영 감독을 계속 유지한 채로 시즌을 시작했는지가 사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좀 감독을 잘 정했어야 되지 않았나. 아무래도 대표 이사가 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좀 웃긴 거는 이기영 감독 그렇게 믿고 이제 그렇게 줬으면은 최철호 감독도 좀 전권을 주고 조금 믿어주고 오피셜도 빨리빨리 내주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오피셜도 빨리 안 내고 막 또 약간 더 좋은 감독 없나 다 찾아보다가 더 실패하니까는 그냥 오피셜도 안 낸 상태로 그러니까 이래저래 정말 개판 5분전을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거의 뭐 얼마냐 거의 뭐 50% 깎이게 생겼거든요. 다음 시즌에요. 네. 48% 깎인다고 하니까 거의 50% 정도 깎게 될 것 같습니다. 크게 크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이번이 기회였었어요. 왜냐면 신상진 시장이 이번에는 거의 연봉을 상당히 올려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 지난 시즌에 비해서 한 37% 정도가 더 연봉이 올랐습니다. 선수단 전체 연봉. 근데 영입한 선수들이 다 이제 약간 패급이었던 그러니까 이름값은 있으나 이미 이제 전성기를 지나서 이름값만 있는 전력이 도움 안 되는 선수들만 와버려가지고 저희 팀에 있다가 간 스트라이커도 한 명 있잖아요. 그쵸. 이정엽도 있고 그리고 유상훈 골키퍼도 있고 유상훈 골키퍼도 네. 근데 바로 첫 경기부터 대형 실수를 하면서 개막전에 안양한테 골 내주고 이래가지고 정말 좀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뭐 도움이 별로 안 됐어요. 크게. 그러게요. 돈값을 못했던 이랬던 좀 성남 입장에서는 정말 욕이 나오는. 그래서 올 시즌 이게 돈도 없는데 예산이 이렇게 거의 뭐 절반 깎였는데 그러니까요. 대표 이사가 나가지도 않고 이렇게 이 꼴을 만들어 놓고 이 성남 해체시킬 때까지 남아 있을까 걱정입니다. 빨리 나갔으면 좋겠는데 대표 이사 이렇게 성남 같은 경우는 뭐 성명문도 발표를 했고 그랬었는데 정말 좀 짜증 나고요. 진짜. 아무튼 뭐 이거 성남은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3위가 그러니까 리그2에서 이제 연봉 많이 한 게 서울 이랜드인데 서울 이랜드는 딱 그 값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리그 3위도 했고 연봉 3위지만 딱 그 정도 값을 한 것 같다. 이랜드도 뭐 올해처럼 하면은 내년에 또 가능성이 있겠죠. 올해 네. 뭐 리그2 최고의 공격력을 보여준 팀이기도 하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랜드도 올라오면 네, 그리고 또 뭐. 다음 네. 시즌은 또 한번 좀 해봐야 돼. 근데 이랜드가 많이 썼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엄청 많이 쓴 것도 아니고 한 6.6억이니까 예. 뭐 그 엄청 쓴 건 아닌데 그래 이 정도면 딱 그 값을 그러니까 돈 투자한 만큼의 성적을 낸 거는 같아요. 그리고 네. 전북과의 승강 플레이오프 때 그래도 네. 상당히 그 서울 이랜드 FC 팬들이 그동안 맨날 놀림 당할 만큼 조금 네. 워낙 안 좋아한데 이번 시즌은 그래도 팀에 대한 자부심을 좀 가질 만한 경기를 그렇죠. 보여줬거든요. 전북 팬들을 상대로 해도 절대 꿀리지 않는 경기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4위가 이제 부산이었고 5위가 경남 그리고 대단한 게요 6위 네. 리그2 연봉 6위가 안양이거든요. 안양이 대단하네요. 네. 그쵸 47억밖에 안 썼는데 네, 이 정도 금액으로 우승을 했어요. 우승해서 다이렉트 승격을 했고 네. 야, 수원 삼성의 절반밖에 안 썼는데 수원 삼성은 6위하고 있고 안양은 1위를 했네요. 정말 대단하네요, 진짜. 네. 야 이거 정말 정말 안양은 이번 시즌 정말 최고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뭐 다 일일이 다 하긴 그런데 네. 근데 김포가 34억밖에 안 썼네. 34.4억. 김포는 작년에도 거의 제일 낮았던 것 같은데 야, 김포도 가성비로는 또 최고네요 보니까. 작년에는 또 저희랑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했었죠. 예. 리그2에서는 연봉이 11인데 그래도 네. 7위를 했었으면은 와 네네. 가성비로 참 좋은 팀들이 많네. 그러게요. 예. 네. 그리고 가장 꼴찌는 연봉 지출 꼴찌는 안산인데 17억 그러니까 17.4억인데요. 야 진짜 돈 진짜 요즘 17,400이면은 링가드보다 적은데요? 그러네. 예. 링가드 한 명보다 덜 그러네 진짜. 대단하네요. 예. 야 안산이 링가드 혼자 뛴 거네. 와 아니 프로에서도 그 정도 연봉이 나오는군요. 야 그랬는데 이렇게 돈 안 쓴 안산보다 못한 성남은 진짜 죽어야겠네. 야 진짜 이 미친 성남 이게 뭐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튼 안산이 꼴찌를 안 했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 꼴찌를 그 꼴찌의 영광스러운 성남이 했다는 게 와 60억을 넘게 써놓고 와 진짜 욕 나오네요 진짜. 근데 안산은 진짜 돈 안 쓰긴 했네. 근데 안산도 그렇게 따지면은 네네네. 그때 이관우 감독을 새로 선임해가지고 네네. 그래도 나름 선전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안산 잘했네. 잘한 거네. 확실히 뭐 돈이 전부는 아니긴 하죠. 네. 경남과 성남이 특히 성남이 미친 거고 경남도 네. 좀 아쉽게 됐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와 안산 연봉 지출이 정말 충격적이네요. 링가드보다 덜 받았다는. 야 17억이면 제가 봤을 때 K3에서도 그 정도 되는 팀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예. 찾아보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럴 것 같긴 하네요. 화성 같은 경우도 이번에 K리그 2로 왔지만 K3 했을 때 1년 예산이 그래도 한 5, 60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진짜 연봉이 17억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거 같네요. 예. 저도 한번 궁금하니까 좀 찾아보긴 해야겠습니다. 야 안산이 뭐 약체고 그런데 와 이렇게 지출을 많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금 낭비는 많이 안 한 편이다 그런 생각 들고 성남처럼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거에 세금 낭비하지 않는 60몇억을 쓴 성남보다 17.4억을 쓴 안산이 더 성적이 높다는 거에 좀 놀라울 따릅니다. 제발 대표이사 나가라 제발 성남 대표이사 제발 갈아야 됩니다.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왜 갈질 않는 거예요? 구단주랑 친하신 건가요? 아무래도 그건 근데 지금 1년 더 기회를 달라 뭐 이렇게 했나 봐요. 우선은 계약은 다 끝났는데 계약은 올해로 만료거든요. 근데 이게 또 재계약할까 봐 좀 걱정입니다 지금. 아니 최하위를 했는데 어떻게 재계약을 할 수가 있지? 그건 말이 안 되는데. 미친 거지 그 진짜. 제발 신상진 시장님이 제발 좀 이제 상식이 있다면 상식이 있다면 이거 갈아야 됩니다 진짜. 팬분들이 많이 어필을 하셔야겠네요. 네, 정말 짜증납니다. 갑자기 제가 혈압이 올라서 갑자기 오늘 좀 못 잡겠습니다. 근데 아까 왜냐면 아까 순차 씨가 저는 17.4억 이거 되게 적게 썼는데 링가드보다 적다는 거에 제가 다시 한번 헛웃음이 나왔네요. 세징야도 그 정도 되지 않나요? 세징야랑 거의 동급입니다. 안산 전체 연봉이랑. 그러니까 세징야가
17.3억 원이거든요. 네, 거의 안산은? 똑같네요. 그쵸?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네요. 1,000만 원 정도 차이. 차이. 야, 그 세징야 걸어다니는 세징야네 안산은. 예, 아무튼 대단하네요. 네.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는 말이랑 어울리지 않네요. 그냥 하려다가 말이 좀 이상했습니다. 아무튼 네. 그리고 이제 뭐 최고 연봉은 링가드가 이제 18.2억, 그 다음에 세징야 17.3억, 그리고 무고사가 3인데 15.4억, 그리고 제르소가 14.4억, 그리고 네. 서울의 일류첸코가 14.3억 원으로 외국인 선수는 5위였고, 뭐 당연히 조현우 선수가 15억 정도를 받았네요. 14.9억 원. 그리고 김영권이 울산이 원투를 다 차지했어. 김영권이 14.5억. 그리고 서울로 이제 옮긴 전북의 김진수 선수가 13.7억 원인데 서울에서는 얼마를 받고 갔을지 이것도 좀 그러게요. 네. 서울이 이번에 링가드 효과로 돈을 좀 많이 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관중 수입만 해도 꽤 많이 벌었을 거라서. 네. 그리고 이승호 선수가 13.5억이네. 이승호 선수도 진짜 많이 받네요. 네. 그리고 박진섭 선수가 5위인데 11.7억. 그러니까 국내 연봉 순위로 1, 2위는 울산 2명이 있고 3, 4, 5위는 다 전북 선수들이네요. 예. 네. 아까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좀 끄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뭐 아까 하실 말씀 있으셨던 거 아닌가요? 저요? 아니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아, 그랬나요? 내가 제가 하다 보니까 말을 끄는 것 같아가지고. 아닙니다. 예, 김진수 선수는 참고로 이제 좀 서울행이 확정이 됐고 지금 문선민 선수도 지금 서울로 간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이거 보고 서울이 이번에 확실히 돈을 많이 벌긴 했나 보다. 뭐 이런 얘기들 나왔다고 합니다. 서울도 뭐 내년에 아챔 가능성이 있는 팀이니까요. 네, 그렇죠. 많이 제발 전북이 ACL 우승을 안 해야지 될 텐데 서울. 아마 상당히. ACL2는 뭐 우승 가능성이 꽤나 있어 보여가지고. 그쵸. 아무래도 엘리트에 비하면은 그렇죠. 그 강팀들이 이제 엘리트로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이제 J리그 팀 정도만 한다면은 동아시아 쪽은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그렇죠. 여튼 뭐 조별 예선을 보니까 뭐 씹어먹는 거 보니까 전북이 뭐 충분히 토너먼트에서만 조심하면. 이군이랑 유스 선수들로 했는데도 이렇게 15번 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ACL2는 아무래도 조금 확실히 엘리트에 비하면 좀 난이도는 낮은 대회인 것 같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연봉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성남 팬으로서 화가 나면서 강원이 참 부럽다. 강원은 정말 가성비로서 최고의 한 해를 보냈는데 아무튼 그러네요. 예, 이렇게 뭐 연봉 얘기 올 시즌 2024 K리그 연봉 공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자, 그 외에 또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순찬 씨 오랜만에 이렇게 출연하셨는데 또 자유롭게 편하게 뭐 강원 얘기해도 좋고 올 시즌 K리그 어땠는지 뭐 이거 자유롭게 소감을 얘기하고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방금 연봉 얘기도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게 뭐 연봉을 적게 쓰고 성적을 내는 것만큼 좋은 건 없겠지만 네. 이게 사실 뭐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보면 결국 돈을 많이 쓴 팀이 성적을 내게 돼 있거든요. 네. 저는 이런 시도민 구단이 성적을 냈을 때 또 두려운 게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지자체장이 구단주다 보니까 뭐 기업 구단도 마찬가지는 하겠지만 적게 써도 성적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투자를 소극적으로 하거나 또 이런 일이 있을까 또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김진태 지사 같은 경우는 뭐 올해 강원 FC에 대한 애정을 많이 보여주기도 해서 뭐 예산을 줄일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뭐 그런 걱정도 좀 있네요. 연봉이 또 제가 몰랐었는데 저희가 뒤에서 이득이라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있고 뭐 올 시즌 K리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흥행도 많이 했고 그리고 뭐 좀 작년에도 아마 똑같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제 K리그가 제 옛날에 비하면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K리그가 이제 점점 어린 선수들이 유럽에 나가고 있고 이제 뭐 2002년 월드컵 때문에 생긴 그 유스 시스템이 이제 뭐 정말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저희가 20세 이하 월드컵도 뭐 작년이지만 4강도 갔었고 저기 17세 이하 월드컵은 좀 못했지만 거기에서 이제 핵심이었던 양민혁, 윤도영 이런 선수들이 또 K리그 1에서도 아주 좋은 활약을 보였고 그래서 앞으로도 어린 선수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고 저는 이제 다음 시즌 K리그는 뭐 제일 기대하는 건 그 경기 아닐까요? 안양 대 서울. 네, 매우 기대가 되고 저도 뭐 될 수 있으면 맞대결 때 한번 직관을 가보고 싶긴 한데 네, 뭐 그때 뭐 상황을 봐서 갈 수 있으면 가야 될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저는 K리그가 뭐 당연히 더 흥했으면 좋겠고 뭐 올해 야구가 1,000만 관중을 넘었잖아요. 네. 근데 뭐 축구 같은 경우는 경기 수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다 보니까 1,000만 관중까지 힘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일단 500만을 좀 바라보고 뭐 연맹이나 구단 관계자분들 다들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사실 K리그는 그 제일 많은 조롱을 받는 게 이제 세금 리그다 이런 걸로 조롱을 많이 받죠. 이번에 사실 화성까지 프로화가 되면서 프로구단 26개 팀인가요 지금? 아마 하면 그럴 것 같네요. 예, 26개 팀 26팀 맞네. 예, 26팀 네. 중에 시민구단이 한 15개? 그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 겁니다. 왜냐면 네. 그러니까 기업 구단이 잠깐만 하나 대전 하나까지 포함해서 10개 됐나? 아무튼 뭐 네, 맞을 것 같네요. 한 그 정도 되겠다. 네,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저도 이렇게 세금으로 프로구단이 운영되는 거는 좀 뭐 건강한 건 아니죠. 어쨌든 리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좀 이런 거에 대한 문제도 뭐 해결할 수 있다면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좀 찾았으면 좋겠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K리그가 계속 발전을 해야 한국 축구도 발전을 하고 뭐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도 내고 그럴 테니까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거스포약 감독이 K리그에서 어느 정도 할지도 되게 궁금하고 다음 시즌도 여러 흥행 요소가 있는 것 같아서 다음 시즌도 열심히 K리그 챙겨보겠습니다. 네. 저도 아까 뭐 순찬 씨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뭐 시민구단 팬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요거 세금을 쓰는 거에 대해서 변화할 생각은 없는데 근데 약간 네네네. 이것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 게 비금전적 네네. 수익이라고 있잖아요. 경제학에서 보면은 네. 비금전적 네네. 수익 돈을 쓰는데 그게 꼭 낭비만은 아니고 그 지역의 네네.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는 비금전적 수익을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단합이라던가 그 그렇죠. 지역의 네. 어떻게 보면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비용으로도 네네. 쓸 수가 있고 대신 저는 요거가 많은 분들도 아마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건데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 텐데 이게 네네. 시민구단으로 세금을 쓸 수밖에 없다면은 네네. 그러면은 근데 이 마음가짐이 이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그 지역에 세금을 쓰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라 네.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 발전하면 네. 세금을 안 받을 거야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은 어쩔 수 없어도 그런 생각을 그렇죠.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맞습니다. 최대한 세금 리그라는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근데 최소한 네. 최소화하기 위해서 스폰을 많이 좀 능력껏 좀 가져오는 그렇죠. 이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걸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왜냐면 K리그 팬하면서 맨날 세금 리그 막 한다고 세금 얘기하면서 K리그 팬들이 조롱을 받는데 이런 네네네. 것들은 좀 K리그 구단이라던가 그러니까 연맹이라던가 이런 운영하시는 분들이 잘 해줘야지 네네. 팬들이 이렇게 조롱을 안 당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조금 예. 좀 죄송스럽지만 좀 노력을 좀 더 해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네네. 부탁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게 뭐 세금 리그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축구와 야구에서 자존심 싸움을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뭐 축구 팬으로서 한마디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대표팀 성적은 지금 축구가 근 10년은 훨씬 낫다. 맞습니다. 예, 솔직히.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습니다. 예, 예. 뭐 세금으로 쓰고 있지만 그만큼 국위 선양을 많이 하고 있다. 예, 그 얘기는 한번 하고 싶네요. 예. 그리고 야구 연봉 보세요. 링가드가 지금 18억 받는 거 생각하면 엄청 네네네. 싸게 받는 거거든. 좀 야구 선수들 얼마나 돈을 솔직히 그 정도 실력이에요, 솔직히. 저도 야구 좋아합니다만 네네네. 야구 쪽에서 거품 진짜 야구가 그리고 기업이 해서 그렇지 걔네들도 돈 네. 지금 적자 엄청나게 내고 있거든. 돈 잡아먹는 하마거든. 예. 축구보다 돈 많이 쓰는 그렇죠. 태생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네네. 아무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이 얘기가 됐네요. 갑자기 축구 팬으로서 저 갑자기 그동안 야구 팬들에게 놀림받았던 갑자기 짜증이 밀려오면서 이런 뭐 생각이 좀 야구가 들었습니다. 제1의 프로 스포츠인 건 인정하지만 그치 뭐 인정해야지 그건. 네네네. 근데 이게 너무 놀림했는데 이게 근데 이거 축구가 K리그가 뭐 그 야구를 그렇게 해외 축구 뭐 보시는 분들이 좀 야구를 하겠지. K리그는 괜히 덤볐다가 욕만 먹기 때문에 야구 잘 공격 안 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공격하는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많이 공격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쪽을 우리 국축을 욕하지 마시고 네네.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야구 팬들도 축구 팬들도 또 야구 욕하면 안 되고요. 서로 좀 조심합시다. 매너 지키면서 굳이 네네. 서로- 아니 내가 좋아하는 종목 즐기면 되는 거지 못하러 그렇죠. 남의 네. 종목 그걸 취미를 그렇게 까내리면은 서로 기분 안 좋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순찬 씨와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통하니까 또 재밌는 얘기도 이렇게 했던 것 같네요. 아무튼 강원 팬으로서 얘기 한번 좀 듣고 싶었는데 네, 그래도 네. 그래서 청취자분들과 얘기했는데 그래도 이 연말을 앞두고 진짜 올해 2025 그러니까 24년을 하루 앞두고 그래도 어찌어찌 약속이 지켜지게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다행이면서 순찬 씨랑 이렇게 얘기 나눈 게 좀 반갑기도 했고 그랬었습니다. 어저께 형님이 이렇게 뭐 주기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제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 아닙니다. 나중에 혜성 씨랑도 한번 얘기도 해보고 저희가 사실 뭐 혜성이 형이 저보다 축구적으로 할 얘기가 훨씬 많을 거예요. 뭐 거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축구 종사자니까. 네네. 예,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렇죠. 나중에 한번 모여가지고 저 술 한잔 하면서 네. 그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제 한번 기회도 되겠죠. 예. 네네네. 저희가 나중에 한번 내년이 12주년을 맞거든요. 중앙 K리그가. 진짜 오래됐네요. 네. 그러기 네.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 저희가 10주년 때도 이미 그때 귤퍼터라던가 이렇게 다 해가지고 다 같이 방송했을 때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 우리 방송이 K리그 최고 방송인데 최고라는 게 베스트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장 오래된 예꽃자. 맞네요. K리그의 네. 공식 비공식 모든 그런 이 방송 중에서는 중앙 K리그 가장 오래됐을 거예요. 예. 그렇죠. 더 오래된 방송 본 적 없어요. 예. 예, 그렇네요, 진짜. 네, 예. 그런 점에서는 좀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좀 이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계속 방송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순찬 씨도 거기에 일조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동안 뭐 직접 나오시기 힘들어도 이렇게 오늘 이 올해 마지막 방송이거든요. 그 마지막 방송 이렇게 장식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올해는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찬 씨 정말 뭐 반가웠고요. 지금 이동 중인데 정말 이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이렇게 수다 떠냐고 지루하지 않게 잘 왔네요. 그런가요? 다행입니다. 네네네. 네, 아무튼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한번 올리시고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죠. 뭐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아직도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정말 감사드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프로스포츠에서는 결국 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저희 방송은 알다시피 모토가 팬들이 만드는 방송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주간 K리그는 뭐 제가 패널로 활동하기도 했지만 지금 팬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한국 축구에 정말 필요한 방송인 것 같고 뭐 이제 12년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뭐 20년, 30년 쭉쭉 더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항상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 감사드리고 K리그를 위해 다 같이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순찬 씨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아마 이게 나중에 몰아서 듣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아마 이거 들으실 때쯤에 이미 2025년이 이제 왔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죠.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순찬 씨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형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비추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이어가면 돼 힘들게만 보이던 보이지 않던 내일도 넌 결국 변할 거잖아 항상 좋기만 할 순 없잖아 인생이라는 건 가짜 주인공인 거야 그 산을만 더 넘지 말라고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쳤을 것일 때까진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지금 내겐 용기가 필요해 다시 시작해 Take yourself 원하지 않아도 내 꿈을 응원해 그 마지막을 가질 테니 무너진 것처럼 한 발로 뛰어도 난 나의 길을 갈 테니까
다시 시작해 내감이 많이 나 용기 좀 내봐 네가 들려도 비웃어도 욕한데도 이름대로 가 그냥 나 고마워 인생이라는 건 가짜 주인공인 거야 너의 뒤를 따라잡겠지 원하는 대로 다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해 다시는 나를 잃고 싶지 않아 내 전부일 거였으니까 원하는 대로 다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해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주간 K리그 방송은 K리그 넘버원이에요. 그 뭔데? 뭐 내 생각을 얘기해야 되는 거야? 제가 읽고 네. 혹시 뭐 덧붙일 보태실 말씀 있으시면은 가만 있어봐라. 성격사 인천은 그렇고 이건 알고. 근데
그리고 하시다가 한번 연말인데 인사 한번 인사말이 하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을 것 없으면 그냥 파르파르 넘어갈게요. 안 그래도 어차피 그 정도 시간은 안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예, 뭔 얘기는. 근데 생각보다 그거 토론 때 이게 의견들을 달아주셨는데 기존 게 더 좋다고들 많이 하시네요. 저는 당연히 16팀 체계가 더 뭐라고 해야 돼 지지받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 16개 팀으로 가긴 갈 거요. 근데 네. 그게 뭐냐면 내 생각이 아니라 예. 처음에 발표를 그렇게 했어. 예. 그 얘기를 이따가 그 얘기를 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발표를 그렇게 예. 했는데 예. 내가 댓글 단 내용이 그 내용이야. 근데 그 얘기를 뭔 얘기인지. 네,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래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 이번 거는 연장전이고요. 참고로 이따가 전화로 순찬 씨랑 또 할 거예요. 근데 안 될 수도 있어. 저 항상 이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할 겁니다라고 해놓고 꼭 이제 뭐가 일이 터져가지고 본방은 아예 못 하는 거고. 예, 본방은 애초에 채널들이 시간이 안 됐어요. 시간이 안 돼서 힘드네. 오늘 그냥 순찬 씨랑만 하려 그랬는데 선배님이 여기 계셔요? 그러면 오세요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투입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잠시만 그 네임은요 467화 연장전으로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이거 열어놔야 되네. 댓글 읽으려면. 네, 제가 읽으면 되고 읽고 한번 좀 그 반응 있으시면은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혜리 씨는 너무 댓글 많이 다는데 나는 정신이 없어 오히려 너무 많이 하니까 완전 팟빵 그 댓글창이 사진이 좀 많이 잡아먹는 좀 그런 구조다 보니까 뭐 근데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 이분도 초대를 한번 해야 되나? 안 되면 근데 연락처를 모르잖아 지금. 그러니까 연락처를 제가 공개해야죠. 아니면 이메일로 이쪽으로 이메일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뭐 연락처 왜냐면은 연락처가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냐 좀 뭐라 해야 돼요 조심스럽잖아요. 연락처 주고받는 게 그러면은 이제 좀 어떻게 줌 주소라도 해가지고 줌으로라도 아니면은 뭐 이렇게 비대면으로 나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댓글창 열었어요. 네 댓글창 열었고 시작하겠습니다. 소리쳐 강원 강원 그대 가슴에 fire 꺼지지 않아 정상의 그날까지 oh well oh well well Let me hear you say go 비가 터질 듯이 go 멈추지 않아 계속 go 못 먹어도 우린 go 그 어느 것보다도 순수한 땀 승리보다 값진 것이 crown 스폰서는 팬들로 충분해 챔피언을 해보다 이제 고작 한 걸음일 뿐 우린 더 폭폭을 넓혀져 희박한 가능성 우리에겐 부시 we gon' burn no competition 불이 붙은 지금 화제의 중심 정상이 아니면 충분치 않은 그때까지 분명증은 불치 그 앞에 와 있는 듯한 트래픽 목표를 더 높이 강한 자가 살아남아 강원 바람 담아 우리 최고가 되고 최초가 돼 강원 그대 가슴에 fire 꺼지지 않아 정상의 그날까지 oh well Let me hear you say go 비가 터질 듯이 go 멈추지 않아 계속 go 못 먹어도 우린 go 소리쳐 강원
예, 이렇게 해서 별로 방송 없죠? 마무리했습니다. 예, 녹음 마무리할게요. 예,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못 뵌 지 오래됐네요, 진짜. 네, 한번 네. 혜성 씨랑은 저번에 한번 만났었는데. 그래요? 예, 우리 그때 그 유정 씨랑도 기념 방송이라고 해서 우리 뭐 몇 주년이다 해가지고 방송했을 때 그때. 그것도 꽤 되지 않았어요? 잠깐 그것도 꽤 됐다. 네, 작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예, 그쵸.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제 또 모일 일이 있겠죠 뭐. 근데 우리가 이제 방송이 스튜디오를 돼가는 게 아니고 이제 줌으로도 많이 해요. 요즘은요? 예. 요즘은 그럼 누구 주로 활동하시는 거예요? 지우 씨는 아시죠? 울산 팬 지우 씨. 지우 씨랑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포항 팬 새로 오신 분이 계신데 준영 형님이라고 또 포항 팬 한 분 계시고 이제 인천 팬 재훈 씨라고 또 바로 지난 방송에도 나오셨던 인천 팬 분 계시고요. 그리고 자주는 그러니까 이제 대전에 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밖에 연결할 수 없는데 대전 팬 데이 씨라고도 계세요. 그리고 또 이제 또 화성 FC 직원으로 또 계시는 그래요? 예, 지호 씨라고 최지호라는 이제 화성 FC. 그래서 저는 화성 FC 나중에 그분을 통해서 뭐 프로로 한다는 얘기는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일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예, 뭐 이제 지금 와서는 화성 FC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알고 있었는데 거기 아무래도 좀 거기서 일을 하셨었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계실 거고. 그런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이런 방송을 해도 괜찮으신가 보네. 네. 그러니까 근데 자주는 못 하죠. 그리고 시간 맞추기도 쉽지가 않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예. 그렇죠. 예. 언제 기회 되면 한번 봬요. 네. 언제 한번 저 얼마 전까지 낄포터라고 제주 그 리포터도 같이 했었고 그랬었는데 그분도 나가셔가지고 방송이 좀 예전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청취율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멤버 바뀌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캐릭터성을 딱 부여하고 이럴 필요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조만간 또 한번 뵙도록 하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형님. 다음에 남은 뭐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형님도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도 없는 오솔길 나만이 쓸쓸하게 걸어가네. 지쳐 앉아있는 사람을 봐도 아무 말 없이 차가운 눈길만